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스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읽기를 매주 1회씩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민분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를 전해드려야죠. 전해드리기 위해서 네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어떤 뉴스를 써야지 시민들이 좋아할까? 어떤 뉴스가 셀까? 뭐 이런 얘기들? 네네. 한번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사실 이게 제가 이거 취재를 할 때 있잖아요. 네. 이 사안을 취재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취재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거를 취재하다가 본의 아니게 얻어 걸린 하나의 정보였어요. 네. 어떤 거였죠? 인사검증. 장애인체육회 그 사무국장 그분도 뭐 어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죠? 이러면서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된 건데.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취재하다가 얻어 걸린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네네. 기존에 있던 사무국장님이 사무차장으로 내려가시고 네. 뭐 그렇게 인사 이동이 되기도 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사안은 아닌데 네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뭘 잘못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시고. 그러게 저도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 물어봤네. 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사무국장이 사무차장으로 내려가시고 그 빈 공석에 사무국장에 이제 공개 채용을 하잖아요. 네네. 임용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이분이 화성시 조암 출신 고향이 이제 화성시가 고향인 분이시고 네네. 아무래도 인맥이 좀 있으시겠죠. 문제는 이분이 이제 공개 채용을 되셨는데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일하셨던 분이시고 네네. 10몇 년 전에 그리고 이분 말씀으로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를 만드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뭐 횡령과 물품 횡령, 뭐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셔서 해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당시 고발 조치도 이뤄져서 이게 법적으로 벌금 100만 원인가? 해임까지 될 정도면 사안이 좀 컸다는 거잖아요. 네, 벌금도 받았던 부분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뭐 사실 그 공무원 채용에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해임 처분 징계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거나 네. 3년이 지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벌금형 이상의 그런 판결을 받은 것도 3년인가 5년이 받으면 이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분은 당연히 알리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리지 않고 결격 사유가 이제 없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장애인체육회 예산 플러스 반다비 체육센터라고 해서 그 그렇죠. 맞은편에 이제 장애인 전용은 아니지만 장애인을 약간 전문으로 할 수 중심으로 있는 체육센터까지 이제 겸임을 하게 되시는 중요한 자리가 자리예요. 되네요. 자리인데 그 전적에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네네. 그리고 공개 채용의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면접 심사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된 부분이고 3명이 이제 사무국장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네네. 제일 높은 점수를 받으셔서 이제 이분이 되셨는데 네, 저희는 좀 궁금한 게 전 직장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 하면 과연 되셨을까라는 부분이 좀 퀘스천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장애인계에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좀 상반된 내용이 한 두 군 의견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의견은 당연히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제 예산을 많이 다루는 건데 아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 의견은 10년이나 지났고 지금의 시스템적으로는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반감이 있지 않다라는 뭐 그 정도의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시의 예산을 좀 다루는 거고 그런 세금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사 검증에 있어서 좀 더 촘촘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취재하고 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경각심을 좀 더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낼 수가 예.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시국이 사실 모든 뉴스가 다 묻히는 상황이잖아요. 아, 특히 네. 중앙에서 이렇게 한번 들썩이면은 지역의 사실 뉴스는 뭐 그냥 묻혀요. 네네. 묻히잖아요. 두 번째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네. 그런데 이제 당연히 화성시 지자체 정치권에서도 관련해서 그 주간 이슈에 맞게끔 여러 가지 이제 행보를 하는데, 네네. 우선 저희가 좀 이 뉴스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특이하다? 네. 약간 특이한데 약간 이런 관점을 봤던 뉴스예요. 두 번째 뉴스는. 네. 이제 국힘, 화성시의회 국힘의 의원들 전원이 정명근 시장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네네. 정명근 시장을 각성하라. 이거에 앞서서 이제 민주당 시의원분이 윤석열 탄핵에 퇴진을 하라라는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뒤이어서 이제 국힘 의원님들이 정명근 시장님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네네. 정명근 시장님이 이때 지금 탄핵 촛불 집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화성시 지역 현안이 그때 대설로 인해서 지역의 이제 서북권역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았는데, 이제 민생을 저버리고 국회를 갈 일이냐, 이런 네네. 부분의 내용으로 좀 저격을 좀 했습니다. 저도 그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는 자체는 뭐 문제지는 않다. 네. 하지만 그 시장의 입장으로서 뭔가를 표현하는 자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적절치 않았다. 지자체 장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개인적 자격으로 가서 뭐 시위하고 이런 것들은 뭐 휴가 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시장으로서 그 여러 시장님들과 함께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기자회견.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 계열 지자체장님도 이런 의사를 표현하셨고, 그다음에 국힘 지자체장님도 탄핵은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 성명서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저희 시장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도 움직입니다. 화성시 이제 시민사회 노동 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퇴진해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6일 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알고는 하루 만에 조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하루 만에 조직한 거 치고 그래도 꽤 24개 단체가 연명을 했고, 시민 한 130여 명이 좀 연명을 해서 아마 이 기간이 좀 길었더라면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 연명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이분들은 이제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과 친위 쿠데타를 자행한 윤석열은 지금 당장 하야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약간 저희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네.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렇게 이제 퇴진하라 하니까 길 건너에서도 같이 퇴진하라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누가 제일 관심 있게 봤냐면 지나가는 학생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그 주변에 학교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나 저거 뉴스에서 봤다고, 저 내용 뭔지 안다고 이제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고, 이제 같이 요 앞에서 같이 이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곳곳에서 학생들이 같이 이제 구호를 외치는 장면도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전 국민의 관심사니까요. 네네. 자, 이제 유튜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유튜브 뉴스 넘어가면 저희가 일단 뭐 특별한 사안들은 지금 많지는 않았고요. 유튜브상 지금 정례회 중에 지금 예결산 특위의 부분을 지금 심의 중인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역대 지금 본 예산안이 화성시 개청 이래 지금 최대치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의원님들도 많이 날리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산을 좀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안을 좀 잘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이라서 시민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참
그 저기 유통 3부지 동탄에 예. 그거가 참 있긴 했었습니다. 아. 예. 저도 이거 봤는데 이날 좀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집회도 많았고 의원님들도 이제 액션이 많았는데 이 동탄 삼부지 물류센터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아, 그 노래를 직접 노래 있잖아요. 아니 노래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네. 저 깜짝 놀래가지고 AI가 만들었나 이랬더니 그 주민분 중에 직접 예, 네, 노래도 이걸-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노래 부르신 분도 계신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노래를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저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능력자시다. 아, 뭐 버전이 두 가지였던 걸로 예, 제가 두 가지 기억하거든요. 버전이고 남성 보컬이 부르는 그 물류 정명근 시장 이제 들어달라라는 네네. 요구사항이 있고 물류센터 이제 반대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이 이제 고운 목소리로 이제 부르는 노래가 네네. 있는데 그 BGM 괜찮지 않았어요? 아, 좋았습니다. 예. 또 따라하기도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고 예. 좋고 약간 이제 이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약간 길을 약간 북돋아주는 그런 효과를 좀 주더라고요. 왜냐면 네. 보는 저희들도 약간 좋은데 네.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약간 웃어 이러면서 좀 하게 되잖아요. 네. 그거 좀 들려드리고 싶네요. 네, 집회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그 촛불 집회를 보면서도 예. 그렇고, 예, 젊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아무래도 맞아요. 네. 이제는 사실 좀 그쵸 좀 이렇게 막 비장하고 막 지금 당장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예. 그런 것보다 온도 차이는 약간 좀 이렇게 달라졌는데 좀 네. 약간 발랄하지만 의견을 정확하게 즐겁게. 표출하고 맞아요. 예, 그런 집회로 좀 성격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의사를 전달은 확실하게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예, 뭐 댓글도 달리고 일단 실시간 채팅창도 있고 네. 예, 이런 게 있었고요. 자, 다음 어떻게 또 다른 거는 없을까요? 다른 거는 뭐 네. 그 시민단체들 좀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기업가연대회가 있었군요. 아, 그건 그거는 아직 영상은- 영상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제 현수막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너무 화질이 좀 안 좋게 찍혔네요. 아, 야간에 찍어 놓은 거라 그렇습니다. 네, 유소년 탁구단이 세계 청소년 탁구대회에서 네네. 중국을 격파했다고 하네요. 중국은 원래 탁구 강국이죠.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유혜린과 허예림 학생 축하드려요. 네. 인터뷰하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 그리고- 보겠습니다. 향남 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임시 개장 얘기가 있는데요. 향남에 새로 생겼죠. 네네, 그렇죠. 여기 새로 생겼으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 수영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네. 새 수영장 아주 좋거든요. 향남 문화권에 지금 수영장이 지금 개장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25m 풀인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향남 하길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럼 보시면. 향남에는 여기도 수영장 있고 그 반다비 문화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거기도 이제 수영장이 두 개가 들어올 생기는 셈이네요. 예정이거든요. 네. 훨씬 시민분들이 좋으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경제 살리기 뭐 세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네네네. 이게 바란 만세시장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료 관람에 대한 뭐 지났네요. 근데 네네, 이런 전시회도 있었고요. 이 화성 마을 사랑방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시민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화성 바란 만세시장 입구 초입에 신협 그렇죠. 그 지하에 공유 주방도 있고 뭐 공간이 꽤 크잖아요. 네네. 거기를 이제 무료로 사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분들 무료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각 작품 공유회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보니까 예, 그러네요. 네, 향남 지역을 위주로 이제 이번에는 현수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리스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도 향남 주민자치회에서 하네요. 네. 이거를 참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데 이게 지금 환경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 어제
이 12월 9일이죠. 9일에 있었는데 이거를 사진 찍고 꼭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록을 안 해놓는 바람에 좀 까먹었습니다. 네. 피디님 요즘 좀 바쁘시잖아요. 항상 바쁘긴 하시지만. 네, 그죠? 네. 좀 아쉬움. 이때 근데 주민분들이 많이 못 가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제가 가서라도 예. 영통구청에서 있었고. 저희가 이걸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여러 중요한 기사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네네. 기사랑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도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저희가 계속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네네. 취재에 이제 취재를 좀 약간 좀 뭐랄까 심도 있게 좀 하고 있는 디테일하게 분들이 지금 있죠. 준비를 네네.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것은 화성시의 이제 정보 공개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좀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화성시가 그냥 화성시가 아니고 100만 특례시가 되잖아요. 네네. 100만 특례시가 되고 이게 20년 만에 인구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더블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20만에서 뭐 지금 100만이 넘은 거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의 어떤 정보 공개나 언론관 같은 게 네. 언론관이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행정력도 그렇게 이제 특례시에 걸맞는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갈 수 있겠죠. 그러기를 위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즐겁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만원)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우리 회사 단체 활동을 홍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화성시민신문에서 합리적 가격에 여러분의 유튜브를 운영 관리해드립니다. 10분 내외의 영상 촬영 1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화성시민신문은 유튜브 대중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광고 제작 15초 광고 제작도 10만원, 화성시민신문 후원자는 무료. 화성시민신문 유튜브 광고도 10만원.